안녕하세요. 에어드랍 작업하고 있는 백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해볼 작업은 예측 마켓 디앱이고요. 이름은 오피니언 랩스입니다. 오피니언 랩스에 대해서 이미 좀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참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카이시 폴리마켓에 대한 밸류가 정말 높죠. 지금 예측 마켓에 대한 밸류가 아마 다음 시즌을 이끌어갈 수 있을 정도로 밸류가 되게 높습니다. 근데 그렇게 밸류가 높으면 저희가 좀 약간 손을 대기가 좀 어렵잖아요.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려뒀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좀 사이드 이벤트를 노려야 되는데 그 섹터에 엮여가는 내러티브가 있어요. 그러니까 퍼덱스가 메타면은 지금 우후죽순 생기고 있잖아요. 다양한 것들. 정말 너무 많는데 예측 마켓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나가 좀 대박이 나면은 그 섹터에 있는 이상한 프로젝트들이 갑자기 엄청나게 생겨요. 근데 그 프로젝트 중에 성공하는 애들은 한두 명밖에 안 됩니다. 아마 다 성공 못 할 수도 있어요. 결국에는 폴리마켓이나 칼시가 더 계속 살아남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 오피니언 랩스는 약간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엔클레이브도 그렇지만 저는 일단 오피니언 랩스를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BNB 쪽에서 이제 예측 마켓을 되게 가지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BNB가 좀 욕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바이낸스 쪽에서 이제 투자를 한 프로젝트 중에 오피니언 랩스가 있고, 그다음에 바이낸스 수장인 차오펑이 댓글도 남겼다 지웠다 하는 액션으로 봐서는 이 오피니언 랩스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원래도 좀 하고 싶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또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잠깐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오늘 영상은 작업하는 영상까지 전부 다 올리도록 할게요. 오피니언 랩스는 통찰력을 거래 가능한 시장으로 전환하는 고성능 예측 거래소, 그냥 예측 거래소입니다. AI 오라클, 뭐 온체인 거래 인프라, 디파이라고 하는데 원래 뭐 항상 설명은 장황하죠. 별로 그렇게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예측 마켓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예를 들어서 페드가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까 그러면은 예스에 65가 돼 있으면은 할 확률이 65%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35%는 반대거나 아니면 실패거나 아닐 확률 이런 거를 이제 노에다가 거는 거죠. 그래서 FOMC에서 금리 변경할 확률이 80% 이게 노라는 거죠. 80센트라고 돼 있으면 간단합니다. 일단은 지금 이 오피니언 랩스에서는 이 수수료가 시장가 쪽에만 부과되고 그 다음에 마켓 리미트를 걸어놓으면 부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게 대부분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시장가로 거래를 하면은 호가창에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호가창의 유동성을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베네핏이 적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초기 프로젝트들은 유동성이 항상 부족해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본주의 위에서 노는 유동성에 대해서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유동성이 풍부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베네핏을 수수료로 주는 것 같아요. 너희 시장가 거래하면은 수수료 내요. 대신 시장가 거래 안 하고 유동성 제공하면 수수료를 면해 줄게요. 뭐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수수료의 범위는 2%라고 하는데 2%면 엄청나게 센 겁니다. 진짜 엄청나게 센 거예요. 근데 시장 확률이 50%에 가까워질수록 수수료가 증가한다는 뜻은 이 거래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상품에 대한.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금 50대 50이면은 50이 제일 가까운 수거든요. 확률이. 그러면은 내가 49나 51에 이걸 산다고 하면은 수수료가 굉장히 센 거고 뭐 1이나 99에 사면은 수수료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그냥 2%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최소 주문 금액은 5%, 최소 수수료는 0.5달러입니다. 그러면은 무조건 메이커가 이득이겠죠? 수수료가 세니까.
일단 그건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그렇다고 합니다. 오피니언 랩스는 포인트 시스템으로 에어드랍을 진행하고 있는데 다양한 전략이 있는데 이 전략은 백서에는 조금 어렵게 써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프로그램 구조는 주간 할당으로 매주 10만 포인트씩 주어요. 10만 포인트를 균등하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어떤 액션에 따라서 다르게 되는데 이 책점 방법이라고 하는데 내부 지표는 활동 품질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공개 순위가 있거든요. 공개 순위는 투명하게 보여준다고 하고 상위권에 포인트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랭커들이 그 할당량도 전부 다 공개한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뭐 공개할 수 있죠. 오피니언 랩스의 투자사는 YG 랩스 그리고 에코가 있죠. 저희가 메가이더 참가한 곳입니다. 그 코인베이스가 인수한 곳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좀 전반적으로 둘러봐도 예측 마켓도 되게 많이 우후죽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피니언 랩스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여러모로 그래도 사이드격인 에코에서도 프리마켓 세일 할 수도 있고 YG 랩스가 붙어 있으니까 뭐 바이낸스 알파나 TG도 할 수도 있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4년 8월부터 빌딩되었고 2025년 5월부터 본격 투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순혈 YG 랩스, 뭐 아스타 같은 애를 보고 싶은데 뭐 그래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최소 주간 볼륨 거래량은 200달러 그리고 초기 시장이나 신규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면 좋고 일관성을 유지하라고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 며칠 전에 한 거여서 제가 포인트를 한번 받았거든요. 받은 다음에 올리는 거니까 얘는 좀 무시하시고 포인트를 받는 방법은 유동성을 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볼륨 리워드, 리워드를 보유하는 건데 이게 처음엔 좀 어려워요. 이 애드작은 비딩작이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 블러랑 텐서리안 저는 텐서 되게 많이 했는데 그때의 경험치로 인해서 좀 괜찮게 파밍이 돼요. 하지만 처음 하시면은 헷갈리거나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영상을 만약 보시면 반복해서 보세요. 한 번으로 뭔가를 이거를 다 해버리겠다? 그건 좀 욕심이거든요. 여러분 경험치 채우셔야 되잖아요. 실제로 해보시고 뭐 돈도 잃어보시고 벌어보시고 하셔야지 그때야 이해를 하죠. 제가 이렇게 설명해 준 거는 이해 못 합니다. 직접 해보고 나서 보시면 또 달라질 거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또 하시다가 제 영상 또 보시면 또 달라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좀 많이 해보시고 반복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뭐 날로 먹는 건 없잖아요. 유동성 보상하는 거는 여기서 저희가 아까 호가창에 LP를 제공하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호가창에 매물대를 걸어 놓는 게 유동성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에 걸어 놓냐에 따라서 유동성을 일단은 채우신 거고 그 유동성에 대해서 뭐 크기가 크다, 시간이 길다, 뭐 가깝다에 따라서 이 포인트의 배분이 달라지는 겁니다. 볼륨 같은 경우에는 메이커랑 테이커를 동일하게 취급한다고 하고 실행된 거래량에 따라서 포인트를 획득한다고 합니다. 단순 볼륨작이죠. 하지만 여기 볼륨작은 되게 효율이 안 좋아요. 왜냐면 수수료가 너무 세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빨리 볼륨을 채우고 싶다? 그러면 시장가로 거래할 거 아니에요. 왜냐면 테이커는 너무 오래 걸리고 그래서 주간 총계는 집계되어 비례적으로 분배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볼륨 풀이 따로 있는데 그 볼륨에 따라서 나눠주는 풀이 따로 있는 것 같고 유동성에 대한 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리워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토큰을 많이 보유하면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하잖아요. 여기도 주식인데 이걸 가중치로 주는 거예요. 어떠한 걸 얼마나 오랫동안 어디에 그래서 그런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있지만 결국에는 비슷해요. 동시에 다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코드가 끝났어요. 선착순이 끝나버려서 일주일에 한 번씩 뿌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2주차인데 2주차여서 어젠가? 엊그저께 뿌렸더라고요.
그 전에는 초반에 뿌렸고, 그래서 언제 나올지 몰라요. 제가 공지를 올려두긴 했는데 글쎄요, 어떻게 해줄지 모르겠네요. 그럼 오피니언 랩스 바로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 밸런스인데 이건 100불로 시작했을 거예요. 제가 전부 다 100불로 시작해서. 먼저 보여드리면, 먼저 제 P&L 보여드리면, 여기 보시면 괜찮죠? 제 거? 피도? 이거 한 번은 탔네? 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실수한 거 빼고는 전부 다 피가 없죠? 그다음 전부 다 P&L이 오르죠? 팔 때만 P&L이 오르죠? 셀이, 그쵸? 규칙이 있습니다. 이게 셀일 때 거의 다 2달러 정도 계속 벌잖아요. 근데 제가 자체 수수료도 안 나가고 뭐 어느 정도, 이게 포인트 탭에 가시면 볼륨도 한 10번 거래한 거죠. 이게 요령이 있습니다. 요령이 있는데 리스크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좀 천천히 한번 설명드릴게요. 리스크는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거의 없죠. 저는 이 주제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10월 31일에 ATH를 찍을까? 그러면 볼륨이 되게 높잖아요. 이런 데서 하시면 유동성이 엄청나게 풍부한 겁니다. 거래가 좀 빠르게 되겠죠? 여기서 하셔도 되고, 저는 이걸로 할게요. 이거는 조금 혹시 갑자기 뭐 이더리움이 30% 오를 수도 있잖아요. 뭐 그러진 않겠지만, 시진핑이랑 이제 트럼프랑 10월 30일에 만날까 지금 아펙 있잖아요. 거기서 만날 확률이 지금 97%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부터 거래를 할 거예요. 밸런스에 잡혀 있잖아요. 제 금액이 102달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더북을 열어요. 오더북을 여시면 이게 유동성이에요. 여기 호가창에 걸려 있잖아요. 호가 유동성 제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엿다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올라가요. 여러분 사이즈가. 그러면 이 사이즈에 오래 유지하고 있으면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만약 팔렸다? 팔리면 볼륨으로 잡히겠죠? 그럼 볼륨에 대한 포인트를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비딩을 걸어 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다 입찰을 걸어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NFT 마켓플레이스에서는 이 비딩작을 많이 하는데, 예측 마켓에서는 두 개 하거든요. 사실 이것도 양빵 칠 수 있어요. 양빵 쳐서 뭐 이거랑 요새는 폴리마켓이랑 뭐 트레이드 폭스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 나온 것들 그거 하셔도 되고, 저는 그냥 이거로만 하거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일단은 수수료 한번, 여기 지금 뻥호가가 있잖아요. 이게 되게 갭이 크잖아요. 이거 먹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먹으면은 수익 되게 괜찮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마켓 거래를 해요. 마켓 있죠? 맥스로 걸으면은 수수료가 0.5에서 2달러 정도 걸려요. 근데 아마 2달러 정도 걸리겠죠? 근데 저는 이거를 지금 호가가 1.2달러가 비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마켓 거래하면은 나는 98.2에 사고 97.4에 파는 거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손해를 되게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래하시면 안 되고, 이 마켓 쪽을 바꿔줘요. 마켓을 리미트로 바꿔줍니다. 근데 내가 사는 거잖아요. 그럼 난 싸게 살 거예요. 지금 97.4랑 98.2 사이에 호가가 없어요. 그러면은 저는 97.5에 거는 겁니다. 그리고 맥스로 당겨줘요. 그럼 97.5에 호가를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은 수수료가 0.00에서 1.94로 올렸죠. 제가 리미트를 했으니까. 이거 사준다고 컨펌이 됩니다. 그러면 97.5에 제 포지션이 잡혔어요. 제 104달러 정도, 그러니까 사이즈가 102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이 포지션에 걸렸을 때 어차피 마음 급한 누군가는 사줘요. 무조건 사주겠죠?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다리는 겁니다. 이 기다리면서 저는 여기 호가가 제일 가깝죠? 지금 여기 중간에서 가까울수록 포인트를 또 많이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지금 포인트를 파밍하면서 제일 가까운 곳에서, 그 다음에 금액도 좀 싼 가격에 파는 거예요, 갭을. 저는 이거에 누군가 사줄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리겠죠? 그러면은 P&L이 되죠. 그 다음에 제가 또 부계정이 있어서, 이제 펜딩 예전에 걸어놓은 건데, 펜딩 걸어놓으면은 어차피 포인트는 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일을 해도 돼요. 근데 이게 웃긴 게,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확률이 더 올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이 전에 예를 들어서 97.5에 산 게 계속 금액이 오를 거잖아요. 99가 되겠죠. 결국에 시진핑이 한국에 도착했다, 뭐 트럼프가 한국에 도착했다면 확률이 거의 100%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손해를 안 보는 거거든요. 일단 싸게 사면은 확률이 계속 오르니까. 근데 갑자기 리스크로는 시진핑이 10월 30일에 오다가 갑자기 비행기가 안 떴어. 못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확률이 제로가 되잖아요. 그럼 모든 돈을 다 날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가적인 행사긴 하지만 변수가 있는 게 있으니까 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제를 잘 파악해야 돼요. 차라리 이게 더 현실적이죠. 이더리움이 올타임 하이를 찍을까? 거의 뭐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아직은 뭐 언젠가 오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 것, 뭐 이런 거. 메타마스크가 2025년에 런칭할까? 근데 어제 갑자기 뉴스 떴더니 확률이 갑자기 올라갔잖아요. 50까지. 그러면 나는 20에 산 거를 50까지 올라가서 30이나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예측 마켓인데 저는 그런 식으로 안 합니다. 저는 그런 거에 뭐 리스크 있게 걸고 싶지 않고 저는 애드장만 하는 사람이니까 효율적으로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제가 지금 좀 싸게 사고 싶잖아요. 누가 호가를 걸어버렸잖아요. 97.8에? 그러면 제 아까 호가는 안 걸리겠죠? 나도 97.8. 아까 같은 뻥호가가 거의 없어요. 약간 기회인데 이제 97.8에 걸어버려요. 그럼 누가 언젠간 사주겠죠? 다른 부계정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여기는 제 다른 부계정인데 여기도 P&L이 괜찮죠? 여기는 수수료 거의 안 탔죠? 이건 아마 마켓 거래 하면은 가끔 이게 UI가 안 바뀌어서 실수해가지고 타는 건데 뭐 그럴 수도 있죠. 여기 포인트도 1,400불 잘 쌓았죠. 이걸 셀프 레퍼럴 하시면 좋아요. 나중에 본인 그거 1,000불 채우시면 돼요. 지금 오피니언 랩스가 언제 열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 보고 따라 하신다면은 그래도 뭐 손해는 좀 덜하지 않을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분이 이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팔아야겠죠? 여러분이 아까 호가에 걸어놨으면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게 헷갈리잖아요. 무조건 마켓으로 가 있더라고요. 마켓에 걸면은 수수료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리밋으로 걸면은 수수료가 확 줄잖아요. 팔 때는 비싸게 판다. 헷갈리니까. 살 때는 싸게 산다. 이 호가 바로 위에. 계속 그 생각만 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쉽거든요. 팔 때는 비싸게. 그럼 97.9잖아요. 그래서 걸어요. 그럼 수수료가 0.5 정도밖에 안 되죠. 아무리 많아봤자. 근데 0으로 잡혀요. 수수료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그럼 97.9에 호가를 걸어놨잖아요. 그럼 언젠간 걸리겠죠. 만약 확률은 계속 오르니까. 그래서 여기에 팬딩이 잡히면은 트랜잭션에 나중에 보이게 돼요. 그러면은 이거는 마켓 거래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가 그러니까 일반 리미트로 걸면은 수수료가 아예 안 붙어요. 근데 확률이 계속 그 날에 가까워지면은 계속 올라요. P&L이. 그러면 수수료도 면증되고 조금 수익도 보고 볼륨도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계속 그 반복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 계정 하지만 그냥 뭐 한 시간에 한 번이라도 아니면은 그냥 심심할 때 한 번. 여러분 어차피 애드작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어쩌다 한 번 들어와서 오피니언 랩스 뭐 걸렸나? 걸리면은 그냥 좀 싸게 팔아서 좋고 안 걸리면은 유동성을 제공해서 포인트를 파밍하니까 좋고 그리고 P&L은 어차피 좀 좋은 주제 걸리면은 확률은 계속 오를 거 아니에요. 날짜가 가까워질수록. 그럼 P&L은 계속 오를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이 좀 괜찮아요. 비딩 할 때. 왜냐면은 제 리더보드 보시면은 1위가 보시면 볼륨이 10밀리언이고 2위가 8밀리언이에요. 근데 포인트를 보시면 1위는 8,800이고 2위는 3,400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람이랑 이 사람이 볼륨이 2바퀴 차이 안 나거든요. 그러면은 볼륨 기반이면 이 사람은 6,000 정도 돼야 돼요. 근데 3,4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 2등이란 사람은 볼륨 장만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볼륨에 집중을 한 것 같고 1등인 분은 전체적으로 다 한 것 같아요. 비딩도 걸고 뭐 P&L도 받고
그리고 뭐 괜찮은 걸 많이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사람이 수익도 좀 많이 봤어요. 이 정도면 저는 P&L 괜찮은 것 같거든요. 본인 볼륨에 비해서는 어떨진 모르겠는데, 근데 포인트를 보면은 그렇게 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지금 일단 1주차는 유동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을 얼마나 걸어놨냐, 오랫동안. 그 괜찮은 가격에. 그래서 지금 볼륨으로 수수료를 태운다? 효율 안 좋은 것 같아요. 이 사람들 아마 되게 많이 태운 것 같은데, 이 정도 포인트면은 지금 적어 보이지만 이게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아마 비딩이 좋지 않을까, 유동성 제공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차피 이제 매 주차마다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얘네들이 말 바꿀 수도 있고, 뭐 기본적으로 저희는 프로젝트를 믿지 않잖아요. 좀 DIY 하시기 바라고.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할게요.